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내용하고 좀 부지 정리 좀 진행할 건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책의 제목에도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근의 부호. 자, 지금 136쪽에 있는 내용은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배우지만요. 우리가 고2하고 고3 때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뭐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접근해서 조건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2, 고3 때도 1학년 때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보고 이 두 가지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제목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죠. 자, 제목이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맞니? 그러면 보통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원준아 근이 몇 개 존재해? 근이 2개 존재하죠. 그쵸? 그 근의 부호에 따라 우리가 어떤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설명할 때 암기식으로 안 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좀 볼 건데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A x제곱 자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볼게. 당연히 최고치 한계에서 a는 0이 되면 안 될 거고요. 자, 이때 생기는 2차 방정식의 오늘 첫 번째는 알파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베타라고 할게.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양수라고 주어졌다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인 조건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봐봐.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근이 2개 생겼잖아. 그치? 맞니? 그럼 이거를 판별식으로 쓸 수 있죠.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은채야, 너 알파랑 베타가 정말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어? 그건 아니죠. 중분도 될 수 있죠. 맞니? 그러니까 내가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커라고 했지만 알파, 베타는 같지 않아.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그치? 맞아?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성아, 두 근이 0보다 커요. 얘 지금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두 분의 합이 0보다 어떻게 하는 거야? 크다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쵸?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두 분의 합했을 때 떠올려야 되는 거 뭐야? 근과 괴수의 관계잖아. 즉,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a분의 b라는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이용해서 부등식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세 번째는 자, 원준아, 둘 다 양수니까 곱했을 때 0보다 어때? 크겠죠? 근데 두 분의 곱은 뭐였어? 근과 괴수의 관계 a분의 c였고 얘도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채야, 우리가 이 조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등식이 몇 개 생겼어? 3개 생겼죠. 그쵸? 이 3개의 부등식을 무슨 부등식 했을 때? 연립 부등식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겠다? 실근의 부호라고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외우는 게 아니다. 두 근이 양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판별식과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알파가 만약에 음수고 베타도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 자, 두 실근이 모조리 음수가 될 때죠. 맞니? 그러면 원준아, 판별식 D가 이번에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그래도 커야 돼. 얘들아, 알파, 베타가 음수라고 해서 그게 허수는 아니잖아. 그치? 음수가 됐을지언정 얘네들은 실수야. 괜찮니? 그렇기 때문에 얘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왜? 중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얘들아, 음수라고 해서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안 돼. 근이 2개 생겼잖아.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번에는 두 번째. 두 분의 합이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이번에 작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 둘 다 음수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두 분의 곱을 하게 되면 얘는 몇 분의 몇이야? 자, a분의 c가 되는데 얘는 당연히 0보다 어때? 클 수밖에 없겠죠. 왜? 음수끼리 곱했기 때문에. 따라오셨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하나가 양수이고 하나가 음수일 때입니다. 자, 요거 잘 봐. 성민아, 성민이. 은성아, 자, 알파랑 베타 2개 생겼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은채야, 얘네들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거죠. 얘네는 같을 수 있어, 원준아?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인데 같을 수 없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반드시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봐봐.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두 실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의 실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치? 모르니까. 근데 얘는 봐봐. 근의 구조상 무조건 2개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런 건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애초에 이 조건에서 무조건 근이 두 개인데 못하는 판별식을 써. 이해됐니? 그럼 얘는 우리가 뭐만 사용해보자? 두근의 합을 써보려고 해보자. 그런데 두근의 합을 써보려고 해서 보니까 알파가 더 절대값이 클지 베타가 더 절대값이 클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두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만 쓰면 된다? 두근의 곱만 사용하면 된다는 거야. 판별식도 필요 없어. 두근의 합도 필요 없어. 두근의 곱만 확인하면 돼. 왜? 두근의 곱은 은성아 반드시 양수 음수.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결국은 A분의 C가 음수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거에서 파생된 게 뭐냐? 자, 3-1이라고 할게요. 3-1. 요 조건에서 절대값 했을 때 이번에 알파가 큰 거야. 절대값 했을 때 알파가 큰 거야. 그럼 봐봐.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인데 절대값 했더니 양수가 더 크다는 거는 뭐가 추가될까? 두분의 합이 더 추가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두분의 합이 양수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3-2에 들어갈 내용은 이번에는 절대값 했더니 누가 더 큰 거야?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큰 거예요. 괜찮아?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제외하고 또 뭘 쓸 수 있어? 두분의 합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까지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럴 때는 두분의 합이 0보다 크잖아. 그치? 맞아? 이번에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인 거야. 절대값이 얘가 더 커. 그럴 때는 원준아 실제로 더했을 땐 음수가 되겠죠. 맞니?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을 보고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하자. 첫 번째 판별식, 두분의 합, 그다음 세근의 곱. 그래서 내가 얘를 이 실근의 부 옆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옆에 여러분도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어요. 한글로. 판, 합, 곱. 이거 세 개 적어주세요. 판, 곱.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주어질 때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자는 거야.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두근의 합, 세 번째 두근의 곱. 이 세 개를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근이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판별식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의 부호가 어떨지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나는 얘 떠올랐을 때 판, 합, 곱 이거 세 개만 생각하면 문제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 괜찮을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옆에다 판합곱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136쪽에 그대로 밑에 거 볼게요. 근해 분리의 별표 두 개 하자. 실제로는 이 근해 분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얘들아 3-1번하고 3-2번은 없는 거지, 그치? 요거 적어줄래요? 3-1번하고 3-2번만 여러분 책에 적어주세요. 3-1번하고 3-2번만 3-1번하고 3-2번만 적어주세요. 이제 괜찮아? 서희 적는 중? 네. 응. 은상이 적는 중? 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조금 지울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실근의 부에서 중요한 거는 판별식과 합, 곱을 꼭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근해 분리. 흰색. 근해 분리라고 돼 있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근해 위치. 이게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근해 위치. 네, 근해 위치.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은채야,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x축하고 만났을 때 생기는 교점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쵸? 자, 그럼 내가 이거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근의 위치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2차 함수하고 x축이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의 위치가 어딨냐? 그 위치에 따라 우리는 또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앞에 볼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요. 두 근이 P보다 크다. 두 근이 P보다 클 때야. 자, 앞에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하고요. 이참수가 이렇게 지나간다 해볼게. 당연히 얘를 fx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x축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근이 하나가 알파가 생기고 베타가 생기는데 이 알파, 베타가 누구보다 크다? 어떤 p보다 크다라는 거야. 괜찮을까요? p보다 알파가 더 크고요. p보다 베타가 더 커. 원준이 괜찮아? 그럼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자,
근이 몇 개 생겼어요? 2개 생겼죠. 그리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내가 P라고 하는 거를 fx에다가 대입했을 때 생기는 함수값이 여기가 fp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무슨 방정식? 가장 가운데 있는 추계 방정식. 그치? 늘 강조하잖아요. 이차 함수는 추계 방정식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추계 방정식. 아니, 이 세 가지를 활용할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봐봐. P를 대입한 얘를 뭐라고 불러? 함수 값이라고 하죠. 맞니? 자, 우리 근이 생겼다라는 건 뭐로?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불러? 추계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근의 분리 옆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함판축 이렇게 써주세요. 함판축. 네. 유치하지만 외우시면 좀 편해요. 자, 실근의 기호는 함합고, 자, 근의 분리는 함판축. 자,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서 문제를 조금 접근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 뭐야? 함수값.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뭐였어? 추계 방정식이었잖아요. 그치? 자, 첫 번째 함수값 봐봐. 원준아, 지금 내가 P를 대입했더니 함수값이 여기 생겼죠? 이 FP라는 함수값은 0보다 커, 작어? 0보다 커, 작어? 여기 생기는 함수값은 0보다 커, 작아? Y값이. 작아? 그래? 그럼 내가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게. 그럼 여기 생긴 함수값 0보다 커, 작아? 원준아,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잖아. 이 Y좌표가 0보다 크냐 작냐 물어본 거야. 커요. 얘는? 커요. 그래.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어. 알겠지? 조심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자, P를 대입했을 때 생기는 함수값이 반드시 0보다 크다. 두 번째, 자, 뭘 쓰기로 했어? 판별식 쓰기로 했죠. 자, 원준아, 지금 X축하고 교점 보니까 몇 개야? 2개. 왜 그래, 원준아? 자신 있게 말해. 틀리면 혼나면 되지. 자, 2개잖아. 그런데, 봐봐, 얘들아. 교점은 1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고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치? 맞아?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을까요? 자, 뭐였어? 한판축, 추계방정식. 자, 우리 추계방정식 공식 뭐야? 마이너스 몇 a분의 2a분의 b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 추계방정식조차 누구보다 커야 돼? 주어진 p보다 커야겠죠. 맞습니까?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했을 때 우리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세 가지. 뭘 쓰겠다? 한판축 이렇게 세 가지 쓰겠다는 거야. 괜찮아요? 원수랑 괜찮아? 집중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봐봐, 요거 그대로 가져갈 거야. P보다 작을 때. 자, 그럼 P보다 작으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축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자, fx 이렇게 해놓고 X축 했을 때, 자, 이번에는 P가 여기 있는 거예요. P 여기 있고, 여기 베타 있고, 여기 알파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우리 세 가지 쓸 거라고 했죠. 한판축 쓸 거라고 했잖아. 그치? 함수값 확인해 볼게. 함수값 어때? 원준아, 여기다가 대입하면 여기 함수값 생겨. 0보다 커, 작아? 좋아. 자, 커요. 자, 두 번째 볼게. 자, 근이 몇 개 생겼어, 은성아? 1개일 수도 있겠니? 왜 아니죠? 이렇게 중근될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럼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 생각하고 얘기합시다. 좀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은성아, 여기 무슨 방정식이 있다고 했죠? 추계 방정식이 P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여기가 추계 방정식이고 여기가 P니까 P보다 작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맞니?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자, 이런 말 들어가는 거자. 두 근 사이에 뭐뭐 사이에 영어로 뭐야? 뭐뭐 사이에 영어로 뭐야? 뭐 사이.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 영어 잘 못해. 자, 볼게요.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고 해보자. 두 근 사이에 P. 괜찮니? 자, 그림 그려볼게. 그림으로 확인해봐. 먼저 미안해, 말 안 걸게 이제. 그건 좀 서운하지? 그럼 계속 말 걸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 해보자. 자, fx가 이렇게 있고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자, 이번에는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아까는 두 근이 P보다 크거나 혹은 P보다 작았잖아요. 그치? 맞아?
근데 이번에는 여기 중간은 아니고 이 지점에 P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럴 때도 우리가 한 판씩 쓸 거야. 잘 봐. 한 판씩 쓸 건데 첫 번째 함수값 확인해보자. 원준아 여기가 FP잖아. 그치? 함수값이 0보다 커 작어? 작아요. 얘는 작아요. 자, 두 번째 판별식 쓸 건데 봐봐. 은채야 여기 있는 알파 베타는 중근이 될 수 있어요? 중근이 될 수 없어요. 왜?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있어야 돼. 맞지? 근데 중근이 됐다는 건 알파 베타 P가 똑같다는 거야.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 우리가 아까 봐봐. 하나곱 할 때도 근이 만약에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면 어떻게 했어? 판별식 썼어? 안 썼잖아.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면 무조건 근이 두 개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두 근이 생겨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전 그냥 이게 헷갈리니까 그래도 판별식을 써볼래요 라고 하면요. 판별식을 썼을 때 4차 부등식이 되거나 되거나 아니면 부등식을 풀어도 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판별식을 썼더니 4차식이 됐다? 그거 4차식 너네 못 풀어요. 알겠죠? 그 조건 쓰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추계방정식 볼게. 얘들아, 추계방정식은 제가 P를 왼쪽에다 뒀으니까 추계방정식이 더 크긴 하겠지만 실제로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맞니?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는 건 추계방정식이라는 조건과 판별식이라는 조건 둘 다 쓸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포인트가 중요해. 뭐뭐 사이에 라는 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누구만 사용하면 돼? 함수값만 사용하면 된다는 거야. 누나 괜찮아?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 거야, 그냥. 자, 이런 문제 일단 해봐. 자, 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알파가 여기 베타가 있는데 자, 요 지점에 내가 K가 있고 요 지점에 뭐 P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봐봐. 알파랑 베타라는 두 근이 P보다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 한 판축 생각해야 돼. 이해됐니? 함수값도 생각하고 판별식도 생각하고 추계방정식도 생각해야 되는데 봐봐. 근데 알파 베타 중간에 누가 껴있어? K가 껴있죠? 누구누구 근 사이에 껴있다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 판별식하고 추계방정식 버려도 돼요. 함수값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FK가 언제나 0보다 커 작아? 작고 FP가 0보다 어때? 크겠죠? 이거 두 개만 쓰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꼬아서 내 이렇게 내. 자, 알파 베타가 있는데 여기에 M과 N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알파 베타 뭐뭐뭐뭐 사이에 뭐 있니? 뭐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한 판축을 다 써야 돼. 그럼 첫 번째 함수값 활용해보자. 언제나 M 대입하면 0보다 커 작아? 커요. 그 다음에 N 대입해도 0보다 크겠죠. 그쵸? 두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세 번째 추계방정식 0보다 어때야 돼? 이렇게 하자.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B가 M보다 크고 M보다 작다. 이거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귀찮아.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여기 들어가는 순간 얘 안 쓰고 얘 안 써도 돼.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 조금 진행할 거고요. 지금 요 한 판축은 책에다 나와 있어요. 책에다 나와 있어.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것만 별표 하나 해주자. 이거는 조금 불편하니까 얘만 조금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은 끝났어요. 근데 내가 말하지만 얘들아, 지금 이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기말고사 서술형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좀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역시 저는 빔 프로젝터가 그냥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난 이게 좀 편한 것 같아. 자, 볼게. 자, 995번 볼게요. 995번. 자, 봐봐요. 995번의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자. 끝에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모두 음수,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을 보고 판단해봐. 뭐가 주어진 거야? 실근의 부호가 주어진 거죠. 맞니? 실근의 부호가 주어진 거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주어진 거지. 그치? 그럼 뭘 쓰라고? 판축? 아닙니다. 판합 꼭 쓰시는 겁니다. 알겠죠?
판합곱, 판판축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어때?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이 두 개니까. 두 번째 두분의 합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죠. 자, 세 번째 두분의 곱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죠.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판별식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판별식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K하고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몇이 돼요? 4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K제곱에 마이너스 3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바로 계산할게요. K가 0보다 작고 같거나 같고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거야. 자, 두 번째 두근의 합 써보자. 자, 원준아, 두근의 합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겠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k는 누구보다? 자,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두 번째 조건. 자, 세 번째는 뭐야? 두근의 곱인데, 원준아, 두근의 곱이 몇이야? a분의 c 몇이야? 그냥 1이잖아. 그치? 은치야. 이미 1이죠. 그쵸? 그냥 조건이 없는 거지. 그냥. 그치? 그럼 우리가 찾은 건 어떤 조건이야? 얘랑 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 K가 그냥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연립부등식의 결과가 되겠죠. 그쵸? 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99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더하기 6x.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k. 자, 마이너스 1은 0. 자, 이렇게 있다고 할 거야. 자, 근데 밑줄 치세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그려볼게. 이렇게 있어요. 두 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둘 다 누구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자, 은채야, 이거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두 근의 위치가 나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 자, 은성아, 그럼 첫 번째 함수값 생각해볼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요? 그럼 그걸 어디다 대입하냐? 그냥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자.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2k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 사라지고 6, K가 3보다 작다. 자, 두 번째 판별식계. 자, 한 판축이니까. 자, 그러면 원준아, 판별식 쓸 건데 0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근이 중근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문제에서 만약에 봐봐. 우리 두 근이 모두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돼 있으면 판별식이 그냥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갑시다. 짝수 공식으로 갈게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자, 그럼 9 더하기 2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따라서 k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왜요? 이거요? 네, 저보다 더 잘하시네. 네, 인정하겠습니다. 능치한테 졌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판 축의 방정식 생각해보자. 근데 봐봐. 얘들아, 축의 방, 봐봐.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얘만 가지고 푸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미 여기 미지수가 아니라 숫자잖아. 굳이 할 필요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k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은성아, 우리 연립부등식 조금 몇 개 남겼었잖아, 그치? 그거 말고 오늘 나간 거부터 먼저 할게요. 알겠죠? 오늘 한 거부터 먼저 할게. 자, 페이지 몇 쪽 보시냐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146쪽부터 먼저. 죄송합니다. 147쪽이네요. 147쪽. 네, 조금 거꾸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 방금 배운 거부터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7쪽에 유형 19번하고 유형 20번이 실근의 보호와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봐봐, 얘들아. 책에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것만큼 유형이 많진 않잖아요, 그치? 맞니? 그러니까 이거를 대놓고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문제 안에 이게 녹아들게 꼭 조건이 주어져.
그러니까 그때 너네가 실근의 부호와 근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1070번 바로 볼 건데 자 밑줄 한번 칠게요. x에 대한 2차식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밑줄 그 다음에 음의 근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거야. 해가 하나 알파고 해가 하나 베타인데 부호가 이렇게 다르대. 괜찮니? 근데 두 번째 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네를 각각 절대값 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 근의 분리기 때문에 우리가 쓸 건 뭡니까? 아 죄송해요. 실근의 부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될 건 뭐야? 판합곱이죠. 그런데 여기서 판별식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두 근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쓸 건 뭐야? 두 근의 합이다. 두 근의 합은 양수 쪽이 더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이 두 조건만 여러분이 그냥 부등식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밑줄 친 부분을 보고 너네가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상이 괜찮아? 자 그다음 107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72번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x제곱 자 더하기 k-1x 자 더하기 자 k제곱 마이너스 10은 0.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두 근이 뭐라고 돼 있어? 사이에 3이 있다. 밑줄 치자. 사이에 3. 자 그러면 자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 여기에 3이 있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자 우리가 이거를 근의 위치라고 했잖아요. 그치? 근의 위치 맞아요? 자 우리 근의 분리일 때 써야 되는 건 뭐야? 한판축이죠. 그쵸? 한판축. 근데 판별식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두 근이야. 그치? 축의 방정식은 여기 있든 상관없어. 그럼 뭐만 쓰면 돼? 함수값만 활용하면 돼. 근데 그 함수값 활용해보자. 자 밑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F3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죠? 이거 하나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뭐뭐 사이가 제일 꿀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3 대입하자. 9 마이너스 더하기네. 더하기 3 K 마이너스 1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 그냥 이것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2차 부등식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 조금 진행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몇 번으로 갈 거냐? 16번 볼게요. 저번에 제가 유형 15번까지 숙제 냈던 걸로 기억하고요. 필기하셨으면 유형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볼 거냐면 1058번 볼 겁니다.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별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59번 두 번째 줄 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4이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알겠죠? 인수분해 돼요 이거. 다시 한번 1059번에 주어진 연립부등식 중에 두 번째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겠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돼요. 자 그래서 저는 1058번을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 거 절대값 풀어볼 건데요. 절대값 x-3이 k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자, 바로 갑시다. 자, 그럼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면요. 마이너스 k보다는 x 빼기 3이 클 거고요. 그 다음에 k보다 작겠죠? 절대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 절대값의 정의를 생각하세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3이 거슬려. 3, 3, 3 더하자. 그럼 어떻게 돼? 3하고 마이너스 k 그리고 x 자 그리고 3하고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정리될 거야. 이게 우리가 찾는 첫 번째 부등식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 볼게. 어머나 2차 부등식이죠. 바로 계산하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x가 누구보다 뭐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우리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우리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 안에 생긴 정수가 몇 개 있다? 5개. 5 아닙니다. 5개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려볼게요. 자 우리 노란색은 정확히 모르지만 파란색은 알잖아. 그러니까 파란색을 그려놓고 할게요. 파란색 그리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 이거 부등식 맞나? 맞죠. 혹시 제가 실수했을까봐
3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면 정수 x의 개수가 5개다. 자연수 K, 밑줄 치자. 자연수 K라고도 돼 있네. 자연수 K. 그럼 여기다 봐봐. 여기 안에도 정수 5개가 있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1, 그리고 0, 1, 2,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노란색이 파란색을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란색 안에 파란색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 3 마이너스 K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3 플러스 K가 있고 이렇게 파란색을 안에 가지고 있어야 성립하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 이거 확인할 수 있죠? 자, 3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겠죠? 그쵸? 근데 은치야 이거 둘이 같아져 버리면 돼, 안 돼? 봐봐. 얘는 포함하지 않죠? 얘는 포함을 하죠? 그럼 둘이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1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왜? 얘는 뺀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같으면 안 돼. 그럼 얘도 같으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첫 번째 K가 누구보다 4보다 크다. 얘는 K가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두 개 연립부등식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는 K가 4보다 크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이야? 5가 되겠죠.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도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 활용은 몇 번 볼 거냐? 좀 여러 개 볼까? 일단 1063번부터 보죠. 1063번부터 볼게요. 자, 1063번 보게 되면요. A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해봤는데 다시 한번. A, B, C. 자, 그 다음에 Q, R. 자, 뭐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자, 그리고 B하고 R이 A라고 돼 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자, 도형은 지금 보이는 그대로 쓰시면 될 거고요. 우리가 어디랑 자,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나머지 두 삼각형의 넓이보다 각각 크다. 각각. 봐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봐봐. 내가 얘를 첫 번째 S1이라고 할게요. 위에 있는 거를 S2라고 할 거고요. 얘를 S3라고 할게. 이해되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이 각각의 삼각형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한 건 이거 아니야? 첫 번째 S1보다 S2가 클 때, 두 번째는 S1보다 S3가 클 때. 이거 두 개를 연립부등식 하라는 거야. 원준이 괜찮니?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변의 길이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결과적으로. 그쵸? 자, 그럼 볼 건데, 봐봐, 간다잉. 자, 주황색으로 할까? 얘들아, 여기 길이가 A니까 여기도 A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A죠. 왜? 이 삼각형 자체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작은 것도 직각 이등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A니까 여기는 9-A가 되고, 여기도 9-A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 9-A가 될 거고요. 자, S2는 뭐야? 요 삼각형의 넓이잖아? 2분의 A 제곱.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A 곱하기 9-A가 있고, 자, 누구보다 커야 돼? 빨간색보다 커야 돼. 빨간색 어떻게 돼? 2분의 1에 9-A의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나 이거 계산 안 해요. 부등식만 세웁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형 18번은 그냥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건데 한 문제만 예의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요. 1065번 하나 볼게요. 1065번. 자, 다음과 같은
같은 2차 방정식이 동그라미 치세요. 허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잖아. 원준아, 허근 가지려면 판별식 b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겠죠? 자, 짝수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요? 자, k제곱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3k 제곱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오케이. 그럼 얘 뭐 인수분해 뭐 굳이 뭐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k 값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해, 여기 해. 그쵸? 자, k제곱이 3분의 1이니까 이 새끼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될 거고요. 이 새끼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